네, 아직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켓 타이밍의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네. 저는 제 예상과 살짝 부합하게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지원 앵커분께서는 네. 그 신중호 센터장님 밑에 아래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좀 보내버리시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버리시고 이 자리를 아니, 차지하시려고. 그만큼 네. 너무 이제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의 이런 부분들 함량계에 계시다 보니까 칭찬한 거죠. 네. 칭찬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칭찬해 주세요. 네, 저 국회에서 뵈야 되니까 저희 국회에서 뵙기 전에 오늘 방송도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겠죠? 시장 네.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아까 앵커분께서 또 잘 짚어주신 대로 CPI가 딱 부합했습니다. 딱 부합했어요. 예, 근원과 그 핵심과 종합 CPI가 모두 다 진행이 됐었고 사실은 이제 부합하거나 또는 하회할 가능성들, 그러니까 CPI가 대폭적으로 낮춰질 가능성들은 이미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상회할 결과보다는 부합하거나 하회할 가능성들이 좀 높다.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채권 관련된 부분들에서 채권 딜러들의 이 2년물과 10년물이 급작스럽게 하락이 나왔던 배경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정점을 찍었던 요인이 바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대처 전망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연설에서 뚜렷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00시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화자찬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권을 교체를 받고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지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있었지만 내 취임 3년 차에 이제 서서히 잡히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원래 CPI가 발표되기 전에 뭐 굳이 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뭐 4개월 만에 다시 또 나왔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좀 알고 있었다, 눈치를 채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2월 2일 날이죠. 2월 달 23년도 첫 FMC는 금리 인상 25bp는 뭐 확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정까지 만약 보셨다면 야, 이거 갈피를 못 잡겠구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변동폭이. 그래서 좀 차트가 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차트가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일단은 이게 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도 제가 CPI 발표됐을 때 이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서비스 지수 관련된 물가 가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통상 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떨어졌지만 지금 보시면은 떨어졌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검정색이 이제 코어 이제 굿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물건의 가격이 전반 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파생돼서 이제 2, 3개월 뒤에는 이 서비스 관련된 이 전반적인 물가 지수는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꺾였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2, 3개월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좀 더 좀 높게 갱신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 증시가 순간적으로 CPI가 부합하면은 원래는 이제 JP모건 어제 시나리오대로는 한 1.5에서 2% 정도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방해했던 요인이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예상치 하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경기는 강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신규 청구 건수가 하회 나왔던 배경들이 대부분 이 단순 노동 서비스직들이 많이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이 고용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질이 나쁜 고용률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이 서비스 물가 지표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게 쉽게 바로 꺾이는 모습들은
아마 1분기 정도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좀 확인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미국장 종가가 생각보다 재미없게 끝났다. 이렇게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유추해 봤을 때 CPI 발표는 이제 서비스 물가 지표가 꺾이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 물가 지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기름이죠, 기름. 유가인데 이 유가 가격이 이전에 12월 달에 순간적으로 70불을 언더를 한번 깨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종가를 보니 또 78불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70불 라인이 거의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배경이 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70에서 80불 또는 뭐 조금 더 상위에서 85불, 90불까지 계속 고착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CPI는 서비스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면 종합 CPI 자체도 여기에서 6%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월가에서 주요 상승폭을 방납했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할 말 있으세요? 네, 네. 그 1974년인가요? 그 인플레이션의 맞아요. 구조적인 네. 취약성 때문에 그때 당시 고개를 들어가지고 일부에서는 물가 하락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의견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주식쟁이다 보니 네. 주식 이쪽이다 보니까 주식 전문가다 보니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 놓고 보면 좀 좋을 텐데 실물 경제랑 실제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약간 좀 다르겠죠. 이렇게 선행이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 부분들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쉽게 꺾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고착화될 가능성. 그래서 고착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상당히 남아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어제 서비스 물가지수에서 포함됐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1970년대, 80년대 때 그때 당시 연준이 중에 폴 보커였는데 폴 보커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14.14%인가 15%대까지 CPI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그래서 폴 보커가 이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올렸냐면 거의 20% 가까이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어쨌든 사실은 빠졌어야 됩니다. 네, 어제 미국장이 마이너스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플러스로 전환했던 배경이 바로 다음이겠죠. 네, 보겠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죠. 패트릭 하커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끽해봐야 이제 몇 차례 금리 인상뿐이라고 이제 목을 박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상반기 내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25bp 정도 인상하는 그 부분을 보일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이 CPI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식품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꺾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해 보는 게 바로 밥값입니다. 밥값. 음식료 가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잡히는 거 보이니까 이제 좀 우리 미국인들이 좀 살만하지 않았냐 이제 조금씩 꺾이는 부분들 실물 쪽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25bp는 좀 힘들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투표권이 없어진 블라드 연은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자정 새벽에요.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75bp 같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장이 원래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 빠졌어야 돼요. 예, 서비스 물가 지수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땡길 수 있는 모멘텀을 주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아는 내용들을 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세계자산운용사 1위 블랙럭, 블랙럭의 23년도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블랙럭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그림을 이제 보고서 내용의 PDF 파일의 메인 화면인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여자분이 네. 이거 이제 차 도로 같은 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껑충껑충 뛰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뜻은 뭐냐? 그리고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도 항상 월마다 그림을 제시하는 게 그 반향대로 흘러가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보면은 23년도가 껑충껑충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껑충껑충 뛰어서 우리 토끼이다 보니까 이제 뭐 껑충껑충 뛰는 건가 싶기도 한데
선들을 이제 밟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를 계속 암시를 하는 거죠. 아. 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밟은 것 도로를 같은데요? 예, 밟은 것 같긴 해요. 예. 아직 몰라요. 근데 왜냐면은 좀 네. 이제 VAR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선을 약간 조금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여기를 이제 극복하려는 모습들, 이 도로를 건널 때 이런 부분인데 그만큼 23년도도 쉽지 않다는 부분들을 좀 내포하는 거고요. 자, 이 회사가 1위입니다. ETF. 그러니까 ETF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ETF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블랙락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 1위고, 그리고 2위가 뱅가드. 근데 블랙록의 대주주가 또 뱅가드예요. 그러니까 블랙록의 뱅가드랑 거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거의 다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기준으로 주식시장 관련된 부분들 마이너스 1점씩 줬습니다. 예. 난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주식하지 마라. 먹을 게 없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중국과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포함한 이머징 마켓인데 중립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의견은 뭐냐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의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조금 뭐라고 했냐면은 하반기 보고서를 뭐라고 했냐면 미국 시장 좀 투자해라. 뭐 플러스 1점 주고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은 마이너스 1점 주고. 근데 중국은 조금 좋아졌어요. 리오프닝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서의 내용들을 좀 담아서 조금 오늘 공개 방송 준비할 테니까 장 끝나고 여러분들 너튜브에다 엠비엔골드 신광선 검색하시면, 또는 못 보시는 분들은 엠비엔골드 너튜브에다가도 녹화 VOD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퇴근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델은 없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은 모델 있죠.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모델. 네. 자, 그럼 타이밍 모델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좀 이제 S&P 500과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3대 증시의 단기 중기의 제가 이제 제목을 좀 잘못 썼네. 모멘털이 아니고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모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쪽이 단기고 아래쪽이 중기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 또 제작진분이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자, 좀 보시면 파란색이 단기 모델이고 아래쪽이 중기 모델이에요. 중기 모델인데, 네, 근데 이제 단기 모델상으로는 셀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빠져도 할 말이 없는데 중기적으로는 아직은 상방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며칠간의 조정은 나올 것이다. 미국장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나왔다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빠지는 건 아니다. 살짝 좀 빠지다가 중기 모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는 패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또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까지 무난하지 않을까. 무난한 장세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1월 말만 조심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켓 타임의 결론 도출해봤습니다. 네, 밤새 또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서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잖아요. 네. 세상에서 살짝 일찍 한 무방 하신다고 하시던데. 세상에서 약간 빠른 겁니다. 약간 빠른 공개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록 얘기를 좀 못했어요. 블랙록 얘기를 좀 못해가지고 블랙록 투자 전망 보고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오늘 장 끝나고 3시 45분에 너튜브에다가 엠비엔골드 신광선 검색하시면 또 공개방송 참여 가능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제가 녹화도 올려드려서 제공해드리니까 주말에 한번 보시면서 세계 1위의 돈을 움직이는 쥐락펴락하는 블랙록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또 어떤 섹터를 보고 있구나. 또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도 보고서에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것까지 좀 짚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이야기는 무료 방송 통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비엔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